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특히 이 장소에서 포럼을 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꿈을 이뤘습니다. 예, 지금부터 패널 토론 시간을 가질 텐데요. 8분의 패널님을 모셨습니다. 대전은 늦기 시작하지만 욕심은 많은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김민수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님께서 패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말씀드리면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혁신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만남의 공간이고 협력의 공간이고 기회의 공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혁신으로 이어지고 그게 누적되면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21세기 들어와서는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이제 크게 이제 얹혀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 시티와 리빙랩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지향입니다. 리빙랩의 출발점에 사실은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그 당시는 스마트 시티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들을 쓰긴 했었지만 그 근본적인 개념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방향성도 이렇게 리빙랩 관점과 방향성들을 채택하면서 사용자와 이제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참여와 협력들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영역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크게는 이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전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혁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제 산업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 두 가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시 이제 라이즈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라이즈 사업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대전이 조금 더 과학기술 도시, 그 다음 첨단 과학기술의 기반들이 강하기 때문에 더 그런 색깔들이 더 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서 뒷부분, 기술과 산업 측면에 경제 산업 측면의 혁신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라이즈 자체의 어떤 지산학연이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송희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이 지자체가 아닌데 지자체와 학교만 강조돼 보이고 다른 주체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혁신에 강하게 집중되면서 사회혁신은 누락되고 있는데, 아까 5가지 ABCD 플러스 알파라고 쓰신 것 중에서 플러스 알파가 이제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제 구체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가지고 좀 더 많이 좀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대전시 도시 비전과 라이즈 비전에서도 이제 여전히 보면 경제 산업 중심의 내용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의 관점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 지역의 현황 자료를 보여주셨던 내용들로 해서 보면 20대 인구는 10대와 30대 사이에서 많이 늘어나 있는데 다시 30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대학 때 공부하러 많이 왔지만 자리를 잡을 때 취직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떠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통계 자료에서는 또 이제 정주 환경과 생활 만족도도 높다고 나왔습니다. 생활 환경하고 정주 환경도 좋은데 왜 떠나갈까? 과연 이게 일자리와 창업, 산업의 문제이기만 할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지표들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도시는 생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과 기회가 중요한 공간이고, 혁신의 환경에서는 기술과 인력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혁신을 일으키는 사회적 토양과 관계 또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혁신에 필요한 시너지의 핵심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사회 혁신이 중요하게 강조가 돼야 될 지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리빙랩의 기반들이 일찍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어떤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활발한 협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구성원들이 기술과 산업에 떠밀려가는 혁신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고 창업하고 즐겨낼 수 있는 그런 혁신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 현안 해결이 이제 지역 산업 혁신 육성이 아니라 이제 지역 사회, 지금 이제 표시되고 있는 것들이 지역 현안 해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 산업 육성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지역 사회 내의 삶의 질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이제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말메, 빌바오 얘기를 했었고, 울산, 거제, 군산 이런 지역들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대전이 갖고 있는 ABCD 전략의 이제 그 기술 전략 산업들이 측면을 보면 RIS가 없는 NIS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자생적인 산업 구조가 아니라 국가 전체 또는 이제 글로벌 산업 구조 내에서
우리 대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건 글로벌 생태 환경들이, 산업 생태 환경들이 바뀌면 일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 내 자생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뭐 ABCD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ABCD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체계가 좀 더 같이 결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체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공급자와 수요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이에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전체가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수요자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참여 역할들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전략의 측면에서 말씀인데요.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도 지역 전략이 사실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전략이 사실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라이즈 사업을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적인 자원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재해석을 토대로 지역 혁신 전략을 재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지자체 차원의 어떤 지자체와 전담기관 차원에서 그려내는 지역 전략도 있어야겠지만, 각 대학의 자체적인 미래 대응 전략들도 같이 형성되면서 그게 구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체계가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으로 지금 제시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제한된 측면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내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구조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수요조사 그리고 공모. 근데 사실 수요조사와 공모는 우리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내봐라, 그중에서 좋은 거 하나 해볼게 라는 방식이라서 사실은 전략이 없는 체계에서 발생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체 관점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그리고 공공성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 전체들을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 형성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담당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ABCD 이런 다발적으로 쭉 나가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전략적인 구성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없지만 이런 영역들의 역량을 길러서 중기, 단기에는 이렇게 결합시켜 나가겠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대전시는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 영역도 이제 육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 철학이나 문화 영역들은 좀 이제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좀 각 지역 내에서 좀 육성하고 전체적인 구조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지역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아까 이제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지역 혁신을 연계될 수 있는 또 다른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전체가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의 전략적인 협력 방안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이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전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역량, 그 다음에 기술들에 대해서는 타 지역 기관과 이제 교류 협력하는 체계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간단히 좀 덧붙일 것은, 제가 출연연에 있고 뭐 또 다른 분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출연연의 참여 구조와 역할이 좀 취약해 보입니다. 아까 이제 전략산업 특화랩이라는 것을 언급하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틀에 있지만 출연연에서 과연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출연연 내에서 이제 기술 실증 그리고 이해 당사자 참여와 협력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혁신 대응 창구 조직을 좀 설치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좀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21세기 도시의 화두와 어떤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만남이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기술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조금은 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그 구체성이 지금 조금 미흡한데 조금 보완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대전이 가지고 있는 RIS 쪽으로 좀 더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NIS를 뛰어넘어서 RIS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서 중장기 전략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타 지역과의 연계, 그리고 특히 출연연 간의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라든지 역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은영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은영입니다. 저는 먼저 앞서 그 지역 내에서의 염려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 이제 각 주체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이즈 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산학 연관이 다 이렇게 그 각각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기존에 좀 경직적이고 협력 문화가 굉장히 약했는데 과연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라이즈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하는가에 대한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뭔가를 기획하는 데는 약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이즈 사업은 생태계적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생태계적 관점이라는 거는 기존의 기획과 그리고 창조, 그리고 역동성, 그리고 진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라이즈 사업을 어떻게 역동성이 있는 이런 생태계적 관점에서 구성하고 그리고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염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제1주제에서 그 혁신 성장의 3.0 전환 그리고 인무지향적인 혁신 정책에 있어서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대학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간다는 것은 기존 대학의 본연의 임무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서 언급하셨던 이 라이즈 사업에 있어서 거대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지역 내에서 제대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의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어떻게 영입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그 실무적인 차원 그리고 이제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전문가들을 어떻게 영입해서 활동가들을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산학 연관에 있어서 정출형과 지역에 있어서 산업적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어 갈 수 있는가, 이 과정도 역시 그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전은 첨단 산업뿐 아니라 지역 내 전통 산업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투 트랙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지역 내 전통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부여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대전의 특징이 중견기업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력을 양성해서 보낼 만한 기업들이 지금 제대로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물론 ABCD에 있어서의 국방이라든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런 상장 기업들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역 내 기반은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이끌고 어떻게 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회인과 동시에 지역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던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또 실장님을 통해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 갈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역 내 거버넌스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시면서 그동안의 산학연 관계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협력의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특히 그 테크노파크 조금 아프게 들으셔야 되는데 그동안 해본 부분이 여전히 기획 영역이 약하다.
기획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생태계 관점에서 창조성과 역동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 내에서는 산업 첨단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내의 전통 산업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요 라이즈가 기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을 새롭게 재구성해 나가는 기회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희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사무관님 패널 저기 토론을 부탁할 건데요. 예, 저도 아까 얼핏 보고 반했습니다. 굉장히 젠틀하시고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김희준 사무관입니다. 왜 이렇게 띄워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크고요. 사실 아까 팀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이제 가면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사실 이런 데서 많은 분들 뵙고 얘기 나누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드리고 또 받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이런 데 옴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만 발산하게 되는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면서 라이즈를 만들어 갈 테니까 그 과정에서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포럼 같은 자리에 이제 많이 다니고 뭐 강의를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고 토론을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갈 때마다 항상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과연 제가 이 라이즈라는 것을 담당하는 정책 실무자로서 여기 계신 분들, 그 참석해 주신 분들만큼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 가지라도 뭐랄까 각인이 되셔서 앞으로 라이즈를 추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갖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발제문을 먼저 미리 읽어보고 또 오늘 또 발표하시는 내용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뭘까, 과연 교육부 담당자 입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뭘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사실 교육부는 이제 체계를 만드는 중앙 부처의 입장이고 거기 그 내용을 채워 나가는 건 사실 라이즈에서는 지역이나 이제 지역에 계시는 주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서 우선 라이즈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추진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우선 예산일 겁니다. 이제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냐인데 저희가 23년 2월에 대통령 앞에서 이제 이 라이즈라는 걸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릴 때 교육부가 발표했던 단어는 2조 원 플러스 알파, 이제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이제 지역에 위임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차 관문은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제출한 교육부 예산안에는 2조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 담겨서 넘어갔고요. 지금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데 심의는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자체의 도움도 저희가 청하게 될 것 같은데 최종적인 결과는 일단 정부안은 아시는 것처럼 8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자체랑 같이 협업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2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금액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이제 토론자들께서도 그렇고 발제하신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버넌스는 두 가지 차원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라는 이름의 것인데요. 사실 이 지역고등교육위원회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명칭이 적절한 것인가, 혹시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이론적인 논의일 수도 있고 또 실무적인 논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자리에서는 약간 논의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명칭인 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지방대 육성법 이제 발의를 통해서 그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21대 국회가 폐회를 하면서 이제 법안은 폐기가 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현재 또 지방대 육성법이 하나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여러 개의 지방대 육성법이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는 해당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 지방대 육성법 관련해서 사실 21대 국회 때는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라이즈라는 게 이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17개 시도가 전체가 다 적용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도 육성법은 법의 규율 대상이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14개 시도만 대상으로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지방도 육성법의 라이즈 거버넌스 내용을 담는 게 맞냐라는 논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또 대안으로 고등교육법에도 이 지방 이 라이즈 추진과 관련한 거버넌스 내용을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의원실과 협의를 하면서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늦지 않은 시기 내에 발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인 거죠. 지방도 육성법과 고등교육법을 같이 간다라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국회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물론 라이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념적인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와 야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연될 수 있는 우려는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비적으로 이제 교육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가칭 라이즈 훈령이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즉 행정규칙으로 이 거버넌스나 라이즈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일단 훈령 제정을 해서 내년 출범을 라이즈가 전국 시행을 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법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법률로 근거는 상향이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추진 체계 첫 번째 측면에서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법안에 담으려고 하는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 체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 단위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꾸려왔던 중앙 단위의 거버넌스는 교육부와 여러 부처들이 협의를 하고 그것들을 중앙 라이즈 센터가 조정을 해서 지역 라이즈 센터와 협의를 해 나가고 연계를 해 나가는 구조였는데 그것과 별개로 혹은 그것과 연계해 나가면서 이제 중앙 단위에서도 지역 단위의 위원회에 대응하는 위원회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위원회에는 당연히 여러 부처가 같이 참여하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위원회를 또 설치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옥상옥 아니냐 혹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러 위원회들과 중복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도 육성법상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중복성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도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앙 단위에서 이 라이즈라든지 뭐 지역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칭 라이즈 위원회라는 것을 중앙 단위에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상위원회로 격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단은 법상위원회로 출발을 하지 않더라도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빠르면 7월 중에 1차 회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분들을 모시고 이제 관계부처라고 하면 뭐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 정도의 부처들을 모셔서 국장급 위원님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모시고 부총리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주재를 하시는 형태로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부 입장에서 추진 체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것들에서도 사실 제가 많이 또 말씀을 얹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발제 1번 이제 송희진 박사님께서 해주신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주제어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걸 말씀 주시면서 이제 중요한 건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이제 뭐 백본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키워드를 얹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라이즈의 지향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라이즈라는 것도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 물론 저희가 삼고 있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명확한 목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라는 점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목표 설정을 위해서 라이즈가 출범을 했고 이제 그 백본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무엇보다도 지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즈라는 게 체계의 변화라고 저희가 흔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고 단순히 이제 예산서상에 표현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업비 규모 2조 원인 대규모의 사업은 아니다라고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체계의 변화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교육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나 여러 부처에서 하던 사업들이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서 지자체가 키를 잡고 지역의 주체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해 나간다라는 건 건데 이게 단순히 주어만 바뀌는 걸로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하던 방식을 지자체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해왔던 방식에 대한 자기 성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또 임병환 실장님이 발제하셨던 거에서 또 소통과 협업에 대한 키워드도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저희가 가장 뼈저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라이즈를 출범해 오던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쓴 지는 사실 참 오래됐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재정 지원 사업을 하면서 소통을 하지 않고 사업을 기획했다라고 말한 적은 사실 없었을 텐데요. 근데 그 소통이 사실 쌍방향 소통이었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사업 방향을 다 기획을 해놓고 그냥 마지막에 위원회 같은 절차를 요식행위로 좀 거칠게 말하면 거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내일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태들이 사실 없지 않아 왔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들 변화해 오고 있지만 라이즈는 그런 변화가 좀 가속화되는 계기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자체가 중심이 되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앙 단위에서는 지역에 계신 주체분들과 협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리든 화학적인 거리가 멀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소통이라는 걸 넘어서 정말 협업 체계로 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길주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발제문 2번에서 이제 김승현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이제 뭐 교육발전 특구와의 연계라든지 뭐 타부처 사업들, 혁신 주체와의 연계, 이제 또 연계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저희가 이 라이즈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가시적으로 조금 부처 연계를 해서 25년부터 정말 라이즈 체계를 통해서 예산 집행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처 사업들이 2억 개 정도 있습니다. 과기부의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산업부의 신규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라이즈 체계로 가면서 범부처가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키를 잡고 지역 라이즈 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든 25년 출범 시점에서 선도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 선도 사례가 정말 성과를 내서 26년, 27년 혹은 그 1주기가 넘어서 2주기로 가면서부터는 정말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궁극적으로 모든 범부처의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들, 범부처의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 지역 라이즈 센터로 바라건대 모여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기획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발제문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주셨던 게 많은데 제가 혹시 지금 몇 분을 했나요?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또 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은 진짜 참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참 멀리 있는 말인데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소위 정말 실무 단위로 내려와서 기재부가 이 사업을 5년 하고 난 다음에 야 라이즈의 성과가 뭐냐? 네가 해봤으니까 이 성과를 우리한테 보여줘. 그러면 5년 예산 더 지원해 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표현보다는 라이즈로 해보니까 지역과 대학에서 정말 시그니처 사업이 하나씩 만들어졌다. 이런 사업들은 중앙에서는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고 지역으로 내려가니까 지역하고 대학과 혁신 주체들이 정말 협업을 잘 해서 시그니처 사업이 이거 기재부 봐봐라. 너네가 이런 사업을 처음 보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말을 5년 뒤에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 실무자로서 정말 열심히 할 테니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또 좋은 말씀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마무리 멘트를 이걸로 할 건 아니었는데 빨리 마무리하라고 하시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준 사무관님 말씀을 듣고 나니 더 반하게 되네요. 왜 우리 김은영 그 과장님이 반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분에서 체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산 확보부터 그리고 그분에서 설계.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지역의 고등교육위원회부터 여러 훈련 이것이 입법이 안 됐을 때 훈련 개선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앙 단위에서의 어떤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옥상옥 그리고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주시면서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키워드를
뽑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면서 정말 상방하의 소통이 됐느냐는 반성과 함께 그 정말 협력체계 구축을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연계 얘기를 하시면서 과기부와 산업부의 예산을 지금 선도 사업을 만들려고 예산 심의 중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지금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과 대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시그니처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보고 싶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박주환 그 유클리드 소프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 자리에 제가 기업을 대표해서 참석한 것 같아서 제가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업은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좋은 인재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 기업과 함께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죠. 근데 좋은 인재란 어떤 인재냐? 사실 최근에 많이 길러지고 있는 어떤 수동적이고 주입적인 이런 그게 익숙한 친구들이 아니라 좀 더 자기 주도적이고 원활한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시대의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40, 50대가 가질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 감각은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새로운 시대의 친구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어떤 시대 감각을 이용해서 서비스와 제품의 디자인에 좀 앞장설 수 있는 기획력을 갖춘 인재가 관리됐으면 좋겠고, 이런 인재들이 측정 가능한 어떤 지표에 의해서 좀 잘 조정되고 관리되어서 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사회는 이제 생산력 중심의 산업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사회는 이 자본주의 기반이 생산 중심의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주도하는 그런 사회였죠. 이제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 이제 사실 AI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회로 저는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회는 기존의 단일한 목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인간의 어떤 기획과 생각들이 있는 다양한 각자의 가치가 중요한 사회로 저는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기계 중심의 그리고 기계 주도의 어떤 그리고 기계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들을 이제 그 부분은 로봇이나 이런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인간대로의 어떤 기획과 우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지표에 대한 준비를 지역사회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IoT를 설치하면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IoT를 만드는 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IoT의 IoT에 측정되는 것들, 사회의 어떤 온도들을 측정하는 것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우리 이 라이즈 사업에서 길러지는 우리 학생들과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복잡한 어떤 서신 글을 해결하는 한 방으로 해결한 게 이제 인터넷이고, 한때 저도 이제 워크맨이나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막 메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한 방으로 해결해 준 것이 스마트폰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이제 로봇 막 나오고 있지만 그것들이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버튼 누르고 물 갖다 주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휴보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술은 뭔가 종합해서 우리와 닮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은 계속 사회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해서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지역에서는 그것들을 활용을 통해서 비어있는 어떤 노동의 영역, 좀 소외되어 있는 노동의 영역들을 보강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셉에 대한 정의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물질과 이 사회, 이 문화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사실 우리는 사용하기만 했지 그걸 다시
컨셉을 개념을 정의하고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그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의 가치, 대학의 가치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어떤 개발을 하면서 어떤 그 컨셉 개념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개념인데 막상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챗GPT를 가지고 한 주말 내내 같이 얘기해가면서 그 개념을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근데 사실 이 나이에 뭔가 물어보면 누군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아니 그 경력에 아직도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럴 수 있지만 챗GPT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다 제가 물어보는 걸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말 동안 그 개념들이 확고히 딱 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현상들이 저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맞춰진 건 결국 질문하는 힘, 그걸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힘, 그리고 물질의 세계에 의심을 갖는 힘, 이런 힘들이 사실 라이즈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그 지역에 맞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질문의 힘을 갖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인재는 좋은 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왜 못 만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재 미매칭 되는 부분은 인간의 난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매칭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라이즈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의 성장 주기에 맞는 인재의 어떤 그 이력들을 좀 지역이라면 한번 관리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올리는 곳이 대부분 잡코리아, 사람인 아니면 자플린인 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올리는데 거기에서는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너무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매칭됐을 때 미매칭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누가 있는지 알고 지역에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재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한참 일할 때 그리고 은퇴해서 뒤의 삶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간다면 사회 곳곳의 문제들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추천해주고 서로 만날 기회가 준다면은 서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이 한 사람의 전인적인 그 인생을 평생을 책임져 주면서 그 기업에 헌신하고 그 기업이 성장한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지역이 한 사람의 그 생애 주기를 관리해 주면서 그 주기 안에서 또 평생 지역에 그리고 이 기업과 그리고 이 성장과 나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 라이즈를 통해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자기 주도적인 면들을 잘 살려서 라이즈가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 얻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인재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서 수동적인 어떤 인재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이고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양한 어떤 기획,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런 와중에서도 새로운 컨셉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새로운 컨셉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교육과 대학의 가치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서 지역 내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인재 관리 체계가 조금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요. 아까 저한테 얼굴이 이인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님, 예, 패널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이인환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또 우리 토론위원님들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출연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공유입니다. 현재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라든가 또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이제는 공유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지역은 특히나 16개의 그 출연연 본원이 또 대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에 한 104곳에 또 지역 분원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전 지역의 그 본원을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이제는 출연연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연구 결과와 또 첨단 기술이 각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것이 이제는 국가적인 임무이며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공유입니다. 출연연에는 우수한 인력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는 국가적인 국가 연구 자산입니다. 이러한 인적 자산과 또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첨단 연구 장비도 이제는 출연연들과 대학, 기업이 함께 교류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과 대학 그리고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에 필요한 산업 인재를 함께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분야별로 다양한 공동 연구 추진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실무 경력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함께 양성한다면 이렇게 지역에 필요한 최고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역 내에 고용 창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공유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같이 지산학연이 서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또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서로 공감하면서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출연연이라는 네트워크 허브를 더욱더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출연연은 지역 그리고 지역 기업과 또 지역 대학 그리고 정부까지 다양한 주체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의 허브입니다. 이러한 출연연이라는 허브를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지역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 문제별로 공동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 문제 협의체는 에너지면 에너지 분야, 교통이면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앞으로 좀 더 많이 구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정기적인 세미나라든가 워크숍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의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서 통합적인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좀 중심을 잡고 좀 더 힘을 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공유와 또 공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역 현안 문제에 있어서 지산학연이 이제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생각하고 진심을 좀 더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산학연이 힘을 모을 때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멋진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출연연의 입장에서 키워드로 공유를 말씀 주시면서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첨단 지식 그리고 최신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현안의 문제 해결도 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우수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연연하고 대학 그리고 지역 간의 연계고리를 가져갈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허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산학연 협력을 가져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문제 중심 그리고 분야 중심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그 얼굴이 그 명함이라고 하시는 그 이주욱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오늘 명함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김희진 사무관님 이렇게 오셔서 하여튼 지금 그 라이즈 사업을 교육부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했던 말로 기억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까 그 홍보 매체를 보니까 어벤져스 나오던데 이거 정말 좀 또 협업 콜렉티브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어벤져스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벤져스보다는 그냥 혼자 슈퍼맨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성찰을 합니다. 오늘 되게 웃는 분위기는 아니군요. 네, 여하튼 공유, 연계, 소통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되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 대학의 성이 너무 견고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협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은 그런 구조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산학연이라고 이렇게 딱 하면 이걸 또 권력 구조로 생각해서 우리 대학은 지금 어디지? 왜 대학이 맨 앞에 있지 않지? 이런 진짜 이런 권력 관계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직원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혁신 플랫폼의 지역 혁신 센터장입니다. 혁신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개 지자체도 이렇게 힘든데 3개 지자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지자체에 24개의 대학의 공유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학이 지금 갑의 역할이다 막 이런 성찰도 하지만 반성도 하지만 사실 어쩔 때는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쩔 때는 지역이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총체적인 문제예요.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 박사님 지금 계속 옆에서 정리하고 계시는데 이거 챗GPT가 제일 잘하는데 정리하는 거. 내가 너무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되게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대학의 역할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삶이 되고 또 이렇게 사회에 환원되는 그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하고 그다음 지역 혁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최고 권력 그 위에 그런 것들을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두 번째 그 송 대표님께서 송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말은 정말 이게 공유하도로서 되게 중요한데 아주 그림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물리적으로는 협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어떤 그런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지협적인 사례가 많다. 이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사실 논점 이탈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컬렉티브 임팩트는 우리가 모두 공유해야 될 하나의 진짜 새로운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지산학연의 그런 경계를 좀 허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경계를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경계를 많이 쌓으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소통, 연계, 그다음에 공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경계를 좀 허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수이다. 특히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능성들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협업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벤져스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이 되려고 하죠. 근데 슈퍼맨이 되는 순간 연계와 소통과 협업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대학의 성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학의 역할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대학이 그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학이 그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컬렉티브 임팩트가 새로운 가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지역은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협업하자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창범 국립한밭대 교수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더라도 뭐 길게 되면 이제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라이즈 지금 방향에 있어서 출연연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출연연하고의 연계 협력이 있어서 공유에 대한 부분들 그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별히 또 라이즈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인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연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이런 연구에 대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넘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연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매칭 펀드가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R&D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 R&D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문제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문제 해결, 그다음 성과 확산, 기술 사업화, 뭐 연구 성과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학교하고 출연연이 협업할 것인가, 이런 프로세스 정립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라이즈 플랫폼에서 인재 교육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출연연에 있는 출연연에 있는 연구원분들께서 연구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험원으로서의 또 역할을 또 담당할 수 있게끔 될 건데요. 결국은 출연연에서도 교육에 또 참여하는 형태가 되려면 출연연에서도 대학교의 생태계를 또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출연연과 대학교에서 서로의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더 수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신규로 또 정립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결국은 기관 간의 벽 허물기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높다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중견 대기업이 대전 지역에 없다라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혹은 중견 대기업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라이즈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은 무엇이고 아웃컴은 무엇인가. 아웃풋으로 번다가면 결국은 특정한 기술을 첨단 기술을 개발했다, 혹은 인재를 양성했다라고 될 텐데, 결국 그러면 첨단 기술과 인재 양성이 지역 기업으로 흘러가서 그게 아웃컴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는 어떻게 정립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라이즈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 결국은 대학이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리빙랩, 혹은 대학이 리빙랩에 반드시 참여해서 더 많은 역할들을 담당해야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산학 연 혁신에 있어서의 대학의 역할이 좀 더 확장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되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부담이 되는 말이 있는데, 결국 대학은 교육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이렇게 하면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재의 기를 육자인데, 가르치는 걸로만 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학기 시작해가지고 수업 15주 강의하고 끝나면 학점 부여하면 더 이상 이 학생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학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를 키운다, 기른다, 사람을 기른다, 인재를 기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얘기는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잘 못하는 사람은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아직 작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더 크게 키워줘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무던히 인내해야 되고,
또 무던히 투입해야 될 부분들,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들 또 투입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대학교가 단순히 그냥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로 들어와서 학생을 교육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의 인재를 기르고 또 지역의 기업을 기르는 데 있어서 대학교가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특화된 리빙랩에서의 실질적인 조치로서 대학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출연연하고의 연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하고 출연연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새롭게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정립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특히나 특히 대학의 역할을 교육을 넘어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제자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무던히 노력할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동숙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회장님, 예, 너무 길게 말고 간결해. 예, 부탁드립니다. 준비할 게 되게 많은데. 예,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뭐 리빙랩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거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학이 혁신하는 방안이라든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프 사업 성과 공유회가 있어서 대전에서 이제 성과 공유회를 하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라이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 학습자들의 어떤 교육을 대학이 맡아서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라이프 사업을 하면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사실 학년기 학생들 키워봤자 거의 20%에서 30% 정도가 지역에 남을까요? 거의 이제 그 정도고 암만 높여도 그거에서 10% 이상 높이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성인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떠날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배워서 진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평생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성인 학습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맨날 주장하는 것은 10년에 한 번씩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 의무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사업이 그거고 또 하나의 사업은 이제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분야를 이제 국가에서 선정을 하고 그 분야의 인력들을 양성하는 이런 사업을 해서 제가 이제 실감 미디어 파트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국의 7개 대학이 같이 공유 대학을 만들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가장 이 한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대학들이 모여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 기반을 만들고 플랫폼화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이제 리빙랩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그 대학의 여러 자원과 또 이제 대학과 관계 있는 많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또는 사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리빙랩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라이즈가 딱 떴을 때 과연 라이즈는 과연 어떻게 이제 구성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즈의 가장 모든 사람들이 배경을 얘기할 때 인구 소멸, 뭐 고령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인구 소멸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돈을 암만 투자한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거의 막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필연적인 부분들이고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줄여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가 이렇게 있다는 건 너무 많은 인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인구 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로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강제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산업에 취직하라고 강제화시키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에 남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핵심적으로 라이즈가 추구하고 정주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이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과연 그럼 대전은 어떤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돼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대전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산업이죠. 이런 산업을 키우겠다, 저런 산업을 키우겠다. 근데 그런 산업을 키우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이즈 사업의 어떤 구조를 보면 배경이 딱 있고요. 뭐 인구 소멸과 도시화, 뭐 청년 유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저지해 보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조를 보면 산업 인력, 지역 뭐 특화 산업 인력을 키워서 생태계를 만들고 평생 교육, 평생 직업 교육을 해서 그 평생 어떤 성인학습자도 거기에 투입을 하고 그래서 지역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단선적이면서도 산업 기반으로 전체적 구조가 짜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줬던 과제도 그 네 가지 형태가 그렇게 이제 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라이즈 사업을 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지역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지역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그것이 핵심의 과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산업적인 측면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우리 송희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전환적인 산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거, 지역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산업들이 필요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산업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산업들이 같이 키워나갈 때 그걸 통해서 지역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는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첨단 산업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구착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의 다양성들을 갖고 총체적으로 이 라이즈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기획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라이즈 사업이 아무래도 교육부 사업이고 또 이걸 추행하는 주체가 대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제 5년 동안의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진짜 그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라이즈 사업에 성공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대학을 살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을 바꾸고 혁신하고 뭔가 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 돼야지 살리는 사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살리는 사업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2조 원이라는 재원을 대학에 나눠주고 그냥 그걸로 알아서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확한 목적성이 있고 그 목적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그 운영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들이 대학을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혁신이 가장 핵심이고 이 혁신을 갖다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거버넌스 간의 협력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거를 끊임없이 어떤 목적성을 갖고 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금의 사업들은 되게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4가지나 5가지의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각각의 단위 사업들이 있고 이런 단위 사업들이 어떤 연결성을 갖고 움직여 가는지 또 이런 단위 사업이 모인 프로젝트가 어떤 목적성으로 전체 라이즈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는 거죠. 뭐 각각의 요구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합집산적으로 모여 있는 정도 이제 이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한순간에 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뭐 1, 2차 년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대학이 변하고 사업도 자기 목적성을 명확히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5년 동안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성과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그 뭐 교육부가 됐던 아니면 이제 지자체가 됐던 또 혁신의 주체들이 됐던 이런 어떤 라이즈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이런 관심화에서 힘을 계속적으로 좀 밀어주면서 혁신의 방향성들을 명확히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항상 느끼지만 우리 한 회장님은 정말 코멘트며 발표며 멋지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지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야 된다. 산업 위주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업이 라이즈 사업이 대학을 살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대학을 바꿀 수 있고 대학을 혁신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많은 부분이 분절적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력하고 목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전주, 경남, 대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에 국회에서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포럼을 할 건데요. 이렇게 진행됐던 많은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국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요 정도 지금 그 패널 토론을 했는데요. 지금 끝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시간을 굉장히 잘 맞추는데 그래도 오늘 교육부도 나왔고 다양한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저희들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할 사항이나 그리고 교육부에 꼭 물어봤으면 하는 부분들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산학교수 김홍수입니다. 오늘 그 패널 분들께서 그 출연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대전 라이스 센터가 정말 다른 라이스 센터에 차별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출연연과 관련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왜?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국가 출연연을 인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연과 학생이 협업하고 그리고 출연연과 대학 연구 개발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대학과 출연연과의 공동 연구는 지역 전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을 통해서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교육받으면은 학생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지역으로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또 몰려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초에 저희 한남대학교가 에투리하고 연결을 해서 AR, VR, 메타버스를 출연연에 있는 연구진을 동원해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에투리 교육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개발 연구본부 책임 연구원 5명이 동원됐는데 물론 학생들의 반응은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네, 무지하게 좋았고 만족도도 좋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전 라이스 센터의 차별화가 돼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남대에서 했던 출연연의 어떤 경험들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상 듣고만 가려고 했는데 방금 나온 그 출연연 그 고경력 과학기술자 그걸 얘기가 나서 우선 여기 그 NST가 아마 출연연 내지는 우리 같은 이제 퇴직 과학자들 대표하려고 여기 있는데 출연연이 아까 16개라고 나왔어요. 중요성은 얘기하면서도 출연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연연을 누가 대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분야별로 다 다른 16개 분야이기 때문에 NSA에서 그 통합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물리적인 통합이지 케미적인 통합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퇴직 과학기술자들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은 지금 여기 한 얘기를 담론으로 얼마든지 시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 세워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여기 마침 이 자리 자체가 어울림 플라자입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을 지역 경제하고 어울리라고 만들어놓은 자리인데 이게 잘 안 어울리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여기 현직에 있는 사람들 뿐이지 우리 말과 아이디어가 있는 이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이 전혀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라이스 사업하고 뭐 어떻게 연결할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오늘 요 자리에서는 이게 꼭 지금 중요한 화두가 하나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서 그치고 다음 기회에는 저희도 꼭 끼워주십시오. 예, 지금 고경력 그 퇴직 과학자님을 어떻게 활용하고 함께 갈 것인지 굉장히 좋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함지루 선생님, 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에트리를 작년 은퇴했고요. 지금 여기가 어울림 플라자지만 저쪽 보시면 사이언스 라운지라고 있어요. 거기 저희 고경력 과학기술인데 한 60여 명 지금 회원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연우연합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소속으로 있는데 거기 지금 한 800여 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는 한 1000명 정도 확보를 할 건데 인력풀이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출연연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저희 많이 바쁘고 그래서 저희를 좀 활용해 주시고 저희가 못하는 것들은 출연연하고 같이 어떤 링커 역할이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고경력 과학자님이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저희들이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대전에서 계신데 꼭 기억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지금 대전의 자산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이 대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그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지금 오늘 발표해 주셨던 분 중에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혹시 또 여기 오신 질문 중에 좀 코멘트 받아주실 분 혹시 계시나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예,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꼭 여기서 한번 포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장소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가 대전 테크노파크에 계시는 김원영 과장님 팬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왔던 얘기가 그냥 그 말로서 그리고 포럼으로서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까지 오늘 대전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부에 계시는 멋진 사무관님을 오늘 이 자리에 만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같습니다. 제가 여러 공무원을 봤는데 교육부의 공무원님 치고 저렇게 혁신적이고 멋진 분은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기장에 꼭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했고요. 조금 장기간에 아침에 만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대전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예.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말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그 내용도 저희가 굉장히 그 라이즈 체계를 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고요. 오늘 토론도 교육부에서부터 또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퇴직한 출연연 고경력자분들을 좀 참여시켜 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라이즈 체계에 저희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그 대전시 그 라이즈가 이제 출범하기 전까지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감안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 라이즈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좀 도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희시 박사님. 예. 이제 발표자 한 분은 지금 선장님께서 먼저 가셨고요. 우선 이제 라이즈가 그 수요자의 관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주로 지역에서 지식과 뭐 서비스들을 공급하는 공급자 주체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몇 분 뭐 이제 수요자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 지역 주민이 결국 수요자거든요. 지역 주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과연 라이즈는 뭔가? 여기 보면 이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정기 여건 개선,
평생교육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뭐 대학, 뭐 산업으로 출연연과 연계돼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공급자 관점들이 강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고경력 과학기술자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얘기거든요. 고경력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고경력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지역 주민들이고 결국 대전이나 세종에서 이제 나올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제 지역에 살아갈 때 어떻게 자신들이 축적했던 자산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급자 얘기들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뭐 대전의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또 올라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주민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 보지 말고 수요자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고상하게를 말씀하시는데 막상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야, 교육부 어떻게 믿어? 지자체 어떻게 믿어? 지자체 안 돼. 대학을 어떻게 믿어? 출연은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거든요. 굉장히 좀 불신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불신을 어떻게 뚫고 신뢰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교육부 사업이 그냥 조금 변형된 형태로, 그동안에 해왔던 산업부나 과기부 사업이 변형된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신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결국 신뢰를 했더니 성공했어라는 그런 일종의 스몰 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게 기존의 방식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장을 유치하고 산업을 유치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3D 잡이 될 때에는 안 옵니다. 사람들 안 오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일들이 아니라 고부가치 일들, 그 젊은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일들의 형태로서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게 단순히 공단을 띄워놓고 뭐 연구관을 띄워놓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것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지금 이 라이즈 논의에서 같이 얘기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희진 박사님 코멘트를 끝으로 이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번 포럼에 거의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면서 앞서 이 포럼이 서로의 신뢰도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대전에서 포럼이 이루어졌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대전 화이팅이고요. 대전이 좀 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항상 지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